자아실현적 인간 메슬로우, 이거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책은 우리나라의 심리학에서 많이 소개가 됐고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책도 보면은 그 동기 이론이 했는 책이 지금 여기 이쪽에 소개하고 있는 욕구의 5단계나 메슬로우의 동기 이론. 이거는 제 책에 나온 지 오래돼서 제가 못 구해봤는데 교보에 파는 것 같은데 최근에 번역 나온 게 동기와 성격이라고. 이건 제가 지금 좀 구해서 봤습니다. 동기와 성격. 그리고 존재의 심리학은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이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 책이나 하나 구해서 보게 되면 오늘 그 이 얘기하는 주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책 3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욕구의 5단계는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욕구를 아마 리더를 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생리적 욕구는 뭐 그냥 가장 동물적이고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먹고 입고 싸고. 이거 제대로 못하면 사람이 병들잖아요. 제대로 못 먹으면 몸이 이상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불면증이 시달리고, 또 소화를 못 시키면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먹고 싸고 자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의식주 수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의식주 수면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몰입해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가장 즐거운 게 뭐야?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친구 만나고 떠드는 거, 섹스하는 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유지와 신진대사와 재생이에요. 자기 종족 보존. 이게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먹을 때에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사람 만들 때 즐거움을 느끼고, 섹스할 때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몸이 유지가 되고 종족 보존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뭐야? 애를 안 놓는 거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애를 안 놓으니까. 뭐 멸종이 하겠어요. 지구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칙센트 미하이도 그 예리하게 본 겁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못 느끼면 사람은 죽는다. 의욕이 다 상실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신체적, 감정적.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해서는 돈 투자를 안 해요. 투자할 수도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도시에서 눈을 가장 치우려고 하면은 눈 치우는 차가 있어야 돼요. 그게 특수차거든요. 그런데 1년에 그걸 한두 번밖에 안 써. 서너 번 쓰거나 그래요. 그러면 눈을 치우려면 적극적으로 그 차들이 쫙 동원해서 눈을 쫙 치워야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묵혀야 돼요. 운전사도 12달 월급 줄 수 없잖아요. 1년에 3번 써먹으려고, 4번 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위험이 날지 몰라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완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데 부자 나라에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언제 불 날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스크린 칼라 다 하고 언제 이거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거 작동하는지 맨날 점검해야지.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전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건 돈입니다. 안전은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뭐 우리가 저쪽에 이태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야. 경찰을 뭐 엄청나게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돈이거든요. 전문가를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정부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사회적 욕구.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인관계, 인정, 소속감. 여기서 이제 조금 번역이 애매한 게 우리 그 책에 보게 되면은 3단계, 4단계를 나누나, 요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책으로 보게 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하고 존중의 욕구를 구분해 놨어요. 이 존중의 욕구는 일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런 욕구가 있잖아. 경멸받으면 죽고 싶잖아요. 존중을 받으면 좋아하고. 그걸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는 뭐예요? 부자가 되면은 무력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 재벌들 보세요. 대통령도 못 만나고. 돈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본주의사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벌들이 무슨 놈 권력을 많이 갖냐고 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숙한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자본가들의 존중을 받고 또 사람들이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저 도둑놈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걸 지금 해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욕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존중의 욕구는 관계 속에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섞여 있는 겁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이건 뒤에 제공 아노미 일어나고 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거는 뭐 자기 완성, 참 추상적인 얘기죠. 삶의 보람.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아실현으로 갑니다. 욕구가 강해져요. 밑에 게 충족이 되니까 강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또 사람들은 뭐 8단계로 나누어서 8단계 인터넷 치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8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메슬로는 이걸 이제 뭐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야마구치 슈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SNS 시대, 이 정보화 시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NS 시대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일종의 SNS 시대에 사람들의 품성에 문제가 많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주로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제 가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뭔가 하면은 에벌레헴 메슬로는 이 욕구를 순차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래도 그런 측면이 있죠.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생기면 사회적 욕구가 생기고 사회적 욕구면 자존의 욕구가 생기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 아래 게 충족이 위에 게 충족이 있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순차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불가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일종의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예로 보게 되면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건 학자들 사이 얘기고 우리가 이 가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결국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책에 보면은 뭐 10가지 나오고 몇 가지 나오는데 이 야마구치 슈는 그걸 이 책 저 책을 보고 1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 여기는 아인슈타인 예를 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봤더니 15가지 특징이 이렇게 도출이 되더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출이 다 충족시키는 건 아니에요. 뭐 한두 개 정도가 나오면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도 성공한 사람, 학자로 성공한 사람, 정치로 성공한 사람, 뭐 법률가로 성공한 사람 쭉 봤더니 이런 특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한 게 봤더니 구분을 해봤더니 1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 뭐 깐디도 이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도 이 중에 한두 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5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를 가져야지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뭐 한두 가지 가진 사람의 특성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읽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인가? 그 유명한 윤리학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자기개발서인데 7가지 습관 다 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한 개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쓴 책 보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개 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이제 필자는 5번하고 10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5번이 뭔가 하면은 초월성 프라이버시의 욕구예요. 혼자 있어도 상처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상처받아요? 왕따 당한 것 같아서? 고독과 혼자만의 생활을 즐긴다. 자기 초월성은 일부 사람에게 냉정함, 애정에 걸려 우정의 부재, 적의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난 혼자 있어도 괜찮아.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괜찮아 그러면 나 뭐 평소 혼자 있는데 뭐 지금 뭐 더 좋아.
뭐 만나자는 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건 다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도 별로 안 걸려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안 만나니까. 이거 사회성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약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회성이 약하다. 왕따 있거나 또 그런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몰입형, 정신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에 몰입돼가지고 꼼짝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뭐 말이 있잖아요. 수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자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외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좋은 말이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그런 게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 몰입을 하는 거니까 초월하고. 초월성은 뭐 종교적인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안 느끼고 자기 충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충족적인 사람. 이렇다고 이런다면 사회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을 상대하는 사람이 감옥서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을 못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신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안 만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대감이 많은 사람이면은 혼자 있어도 그 연대감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독하다고 하는 것을 못 느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혼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독하거나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혼자 있을 때 애로운 사람은 정신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안 느끼도록 네 내면을 쌓으라는 거예요. 네 정신력을 강하게 하라. 메슬로는 그렇게 받고 이 야마구치 슈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왕따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술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남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나 없는 사이 저 새끼들은 나 욕할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부달린 타인의 평가에 시달리고 저 새끼가 나를 어떻게 보는데 이런 데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악플 달리면 자살하는데 되게 심리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도 그런 거예요. 대인관계. 마음이 넓고 대인관계가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5분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인간관계가 많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과 특별히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자아실현적으로 매우 친밀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사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주 친밀한 사람이 3사람에서 5사람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는. 그래, 끊임없이 그 3사람과 5사람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에서 5명. 그래, 친구가 많다고 고민이 덜 하거나 덜 외롭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당발이라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 마당발 좋아하는데 이 마당발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런 관점 보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형제, 다 형님이고 뭐 누나고 그냥 뭐 다 친척이야. 이게 마당발인데 그 사람은 안 외로울까? 대통령이 가장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SNS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떠드는 거예요. 카톡도 하고, 뭐, 맨날 카톡 하고 있는 거야. 단톡도 막 수십 개씩 있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절대로 자아성취적 인간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을 다룬 메슬로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월성 프라이버시 욕구와 대인 욕구 관계를 분석을 해서 현대사회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잘못된 것을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고립적인 성향을 띠고 인맥이 넓지 않다.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실현적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친한 사람은 몇 명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하고는 다르다. 마당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인이나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물론 친구가 많으면 때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딜레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서 지인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간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그럼 인생 헛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 관계를 안 산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안 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좀 문제 있는 놈 아니야? 왜 혼자 밥을 먹지? 학교 식당에서도 그래요. 혼자 먹으면 꼭 인사를 해. 그리고 혼자 밥을 감히 못 먹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립적인 성향을 사회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결혼식에 사람이 많아. 이걸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적 인간의 특성은 아니라고 야마구치 슈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걸 누구의 이론을 빌려다가 메슬로우 이론을 빌려다가. 그래서 뭐 장자의 얘기도 해요.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아 담백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소인배의 교제는 단술과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이 동양에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군자하고 소인을 구분을 해. 뭐 맹자 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공자도 구분을 하고. 그래서 소인배의 교제는 자립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립성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신병하고 치료사 얘기, 여기는 물론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하고 치료사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상대방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건 읽어보면 쉬운 얘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대단히 독립적이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연대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SNS의 폐해를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처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롭지 않으려고 하면 뭐를 세우라? 자기의 주관을 세워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이 이 야마구치 슈의 메시지예요. 그거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1인 가구 수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뭐 지금 100만 가구가 1인 가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캄캄한데 불 켜고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즐기라는 거지. 즐기고 편안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즐기라는 거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노인 5단계 욕구가 있더라고. 이건 제가 노인이어서 눈에 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교훈적인 일을 한 거예요.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활동하는 영역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 일원으로 활동할 것.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 의식주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것. 해서 노인은 또 다른 욕구의 5단계가 있다. 뭐 그래서 노인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메슬로우의 5단계를 따다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단계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핵심적인 얘기는 독립적이면서도 연대감을 가져라, 사람들하고. 이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 SNS 시대에. 그걸 메슬로우의 이 얘기를 빌려서 야마구치 슈가 하고 있습니다. 네.